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전 시간에 미 증시에 대한 해석을 쭉 해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 시간에는 미 증시 중에 코인 관련 증시만 따로 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 미국 증시 해석에 대한 이야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들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제가 컨텐츠로 계속해서 기억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은 코인 채널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인 관련 뉴스만 따로 떼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좋아요가 붙었어요. 너무 좋아요. 조회수는 굉장히 안 좋죠. 조회수도 안 좋은데 좋아요가 2명 중 1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그만큼 컨텐츠가 괜찮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 좋다고 생각이 드시면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 내용이에요. 비트코인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속 국채 금리 하락에 투자 심리로 심리 개선에 힘입어 상승. 또한 블록체인 대출 업체인 피규어 테크놀로지 IPO 기대감, 트럼프 가족이 진화한다는 아메리칸 비트코인 강세, 뭐 이런 내용들이 블라블라블라 있는데 이거 한번 쭉 읽어보면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었다. 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이다. 요거는 바로 전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미국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인구직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구인 시장이 조금 둔화되는 느낌이에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게 뭐냐면 9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미국 이자율을 낮춘다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그 기대감 냄새를 풀풀 풍겼던 게 얼마 전에 8월 22일 날에 발표되었던 잭슨홀 미팅이었죠.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파월이 나가서 냄새를 풀풀 풍겼죠. 이자율 이번에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FOMC 회의,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출 거라는 회의가, 이건 기대감입니다. 아무튼 이자율에 대한 결정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낮출 수도 있어요라는 냄새를 풀풀 풍겼단 말이에요. 잭슨홀 미팅에서. 그 다음에 경기 일정들이 땅땅땅 발표가 되는데 그것들이 안 좋다, 미국 경기 침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미국 이자율을 낮출 수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돈이 풀린다는 얘기죠. 이자율이 낮아지면 돈이 시장에 풀립니다. 그래서 쫙 올라가요. 왜? 과거에 코로나 시국 때 이자율을 0%까지 낮췄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100달러에서 200달러 왔다 갔다 하던 놈이 얼마까지 뛰었어요? 4,800달러까지 뛰었단 말이에요. 왜? 이자율을 낮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고, 여기서부터 이자율을 다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박살이 났죠. 근데 이번에 몇 년 만이야 이게? 4년 만인가요?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자율을 이제 낮추기 시작할 거다라는 냄새를 풍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 상승세가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또 $10,000를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거든. 이제 그 시발점에 들어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고용지표가 아니라 구인구직 보고서라는 게 발표가 되었어요. 여기 보면 미국 금리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이 미국 고용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내일 발표가 됩니다. 내일 9월 5일에 발표가 되는 건데, 이거에 앞서서 발표가 되었어요. 미국 구인시장 별로 안 좋은데요? 이거는 고용보고서잖아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또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요것도 안 좋게 나오겠는데, 그러면 고용이 둔화가 되면 경기가 둔화가 되는 거니까 금리를 인하하겠네,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베이지북이 나왔습니다. 연준이 베이지북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요거는 이제 미국 경제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포트 표지가 베이지색이기 때문에 베이지북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게 이제 금리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경기 동향이 어떻다? 그 베이지북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 이슈로 넘어가서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속이라는 내용이 딱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 시장은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땡겨서 볼게요. 지금 잭슨홀 미팅이 요때였거든요. 요거 장대 양봉 빵 하고 쓴 거. 그 이후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빵 올라가면서 종고점 뚫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때 이자율 낮출 거라는 기대감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 발표 전후로 아마 이렇게 좀 내려가는 모습이 발표 전후로 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가 한번 분출됐다가 바닥 깔리고 난 다음에 다시 기대감으로 싹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지표상 양봉 떴죠. 쌍봉이 떴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빠지는 중간에도 얘는 버티고 있으니까 내리막에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금리 인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시간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시간봉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좀 빠지고 있지만 이거 시간봉입니다. 1시간봉. 여기 있죠. 여기 나스닥이 빵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얘도 같이 상승을 했었다라는 점. 이 녀석이 지금 이렇게 좀 깔리고 있긴 한데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가리를 쌍바닥 찍고 이렇게 뚫어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가족이 지원하는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뭐냐면, 제가 이 트럼프 관련 가족들의 코인 사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들이 2명이 있죠. 트럼프 가족 사업 중에 아들이 2이 있습니다. 뉴스로 보면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경영하는, 얘네들이 예전에 24년도에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라는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가 캐나다 기업인 헛8, 여기 기업에 팔렸습니다. 합병이 되었어요. 근데 헛8에 어디와 합병이 됐냐면 채굴 분야랑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아들 둘이서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라는 걸 만들었고 캐나다 기업한테 팔았다. 어디 부분에 팔았냐? 채굴 부분에 팔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아메리칸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상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비트코인 출범, 트럼프 주니어랑 에릭 트럼프랑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캐나다 기업에다가 팔고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헛8이 64에서 8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 가족이 약 한 20%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토탈 한 98% 지분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 채굴 회사 아메리칸 비트코인, 이게 상장을 했다. 그게 뭐였다? 그게 16%까지 빵 하고 날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상장하자 유입된 점, 그리고 비트코인 ETF의 운영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여기 뉴스를 보면 지난 8월 14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한국의 16배다. 현물 ETF가 가상자산의 패권을 갈랐다. 그러니까 현물 ETF가 출범한 이후에 비트코인이 165만 개에서 358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지금 전략 비축자산으로 갖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는 비트코인보다는 들어가는 비트코인이 많아지겠죠. 그럼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비트코인 수가 줄겠죠. 그래서 이게 디지털 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 그걸 선도하고 있는 거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기억나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유럽에 있던 금들이 다 미국으로 건너갔죠. 왜 건너갔어요? 유럽이 전쟁을 해야 되잖아, 세계대전을. 근데 미국 참전 안 했잖아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는 참여를 했지만 어쨌거나 1차 세계대전 참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탱크도 만들고 총알도 만들고 음식물도 많이 유럽에다 수출했어요. 근데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 그래갖고 얘네들이 돈으로, 금으로 받았단 말이야, 대금을. 그래서 미국이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금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달러 패권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왜? 달러 가지고 오면 금으로 바꿔줄게 이래갖고 금 태환제가 실행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모든 무역이 다 금 대신 미국 달러로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미국 달러가 전 세계 시장을 잡아먹을 수 있었던 기본이 됐던 거거든요. 이번에 그 디지털 3법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법안,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있습니다. 1 스테이블 코인은 1 US 달러로 바꿔준다라는 게 기본 법안이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카드가 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직접 결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를 잡아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뭐예요? 1 USD죠. 1달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달러 패권을 갖고 가죠. 그럼 기축자산을 뭘로 갖고 갑니까?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갖고 간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전략 비축자산으로 갖고 간다.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혹시 몰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ETF 운영 자산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줄 거고 트럼프 가족들이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출범을 했고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요걸 보니까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다? 채굴 하는 애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 조금 이야기를 더 해드리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인 3법 통과시켰죠. 코인 쪽에 힘 실어주겠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공약들을 보면 트럼프 그 비트코인 3법, 가상화폐 3법 이번에 통과가 되는 그러니까 지니어스 법안은 통과가 되었고 그 외 2가지 법안 통과가 아직 안 됐는데 그중 하나가 반 CBDC 법이거든요. 반 CBDC 법은 뭐냐면 이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지 말자는 거야. 그래서 이 반 CBDC 법안은 당파적인 내용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트럼프 정부는 이걸 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실히 밀어버리겠다. 패권을 비트코인 쪽으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아들이 비트코인 채굴 업체에 들어갔죠. 지분 20%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미국 내 채굴을 에너지 독립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겠다. 그래서 채굴 기업 세제 지원 저가 전력 공급 검토 발언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채굴하고 있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코인을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 카드로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그걸 잘 이용해서 돈 한번 크게 벌어보겠다.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 시에는 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가족들이 연관되어 있는 코인 사업들을 좀 보면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 이게 아메리칸 비트코인으로 발전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트럼프가 NFT 프로젝트 해가지고 돈 한번 시게 벌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밈코인도 있고 멜라니아 밈코인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돈 한번 시컷 먹었고요. 얘는 이거 이용해서 돈 잘 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 트럼프 그 코인 테마주 트럼프 테마 코인으로 불리는 뭐 주식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죠. 그래서 아메리칸 비트코인 상장 시 다른 관련 코인주들이 같이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여기 보면 블리시라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상장하자마자 16%까지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 중에 블리시라는 녀석은 12%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 그 외에도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녀석들 좀 빠지기는 했죠. 근데 블리시가 가장 많이 빠졌는데 왜 빠졌냐? 그러니까 테마주가 하나 나왔는데 얘가 돈을 다 빨아먹은 거야.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돈을 다 빨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보기엔 이쪽으로 돈 다 빨려가네. 그럼 나도 여기서 돈 빼서 일로 넣을까? 이렇게 딸려 들어가는 돈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돈이 좀 빠졌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블리시는 코인 거래소고요. 잠재적으로 코인베이스의 점유율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녀석입니다. 그런데 컴패스 포인트라는 증권사가 리포트를 하나 냈어요. 뭐냐면 얘네들이 진짜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나도 판단을 해. 그런데 지금 가격이 그 기대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올 수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는 주가가 설명은 다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투자 의견을 중립을 뱉어버렸다. 안 그래도 지금 한쪽에서 불나가지고 난리 났고 돈이 빨들려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오니까 호럭 하고 박살이 났다. 근데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밀고 가족들이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은 지금 안 죽을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자율도 낮추겠다라고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장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뺐다가 강하게 반등시켜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 때문에 코인베이스랑 블리시가 쭉쭉 빠졌다라는 내용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시적인 바람을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이 바닥을 잡고 대가리를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촉매제로 ETF 자금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뭐 뉴스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나스닥에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바람몰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이자율 하락에 대한 바람까지 탄다면 상승세는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다른 애들한테 돈이 좀 빨려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얘네들도 결국 낮춰졌다가 빵하고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이게 빵 떴다가 쫙 하고 가라앉으면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거 초기 물량 소화가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지 이거 좀 관전을 해봐야 될 포인트고요. 그리고 블리시가 빵 하고 떨어졌다가 V자 반등으로 갈 수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매크로. 금리가 결과적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날짜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거시적인 변수들 쉽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또 이 좋아요 한 개 눌러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이 내용들 다 저희 블로그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주소 나와 있거든요. 그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글들 많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채팅방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클릭을 하시면 간단한 설문조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설문조사 하시고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투자 의견 나눠보시도록 하죠.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저는 롱방향 보고 있다, 정고점 뚫을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